부동산 공부 어렵지 않아요. 노트 준비하셨나요? 누가 내가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몰라요 하시면 아니 됩니다. 노라본 언니와 부동산 할래. 노라본 언니와 부자 될래. 놀부 여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부 여지영입니다. 오늘은 누구와 함께하는 날? 놀부와 함께하는 날.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드리려고 지금부터 영상 준비하고 시작할 건데요. 부동산 공부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게 조금 쉽게 전달해 드리려고 화면 영상 함께 할 건데요. 노트 준비하셨나요? 요즘 여러분들 용적률 검표율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놀부가 요번에는 용도 지역, 그 중에서도 도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그냥 용적률 검표율만 외우다 보니까 일종 주거 지역이 뭐고 준주거 지역이 뭔지 몰라. 그냥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효 하시고 막무가내로 물어보신 분들 있어요. 지금부터 이 영상 꼭 보시고 이제는 용적률 검표율 뿐만 아니고 용도 지역에 대해서 왜 일종 일반 주거 지역에는 아파트를 못 짓는지, 또 왜 준주거 지역이 그렇게도 좋다고 하는지 이젠 똑똑한 놀부 가족분들 되시라고 이런 영상 만들어 드립니다. 어떻게 지금부터 시작해 볼까요? 고고싱! 자, 화면 영상 나왔고요. 용도 지역, 이 지역에 따라서 조례가 다릅니다. 세부적인 차이는 꼭 지자체에 확인하셔야 돼요. 그럼 용도 지역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사전적인 의미로는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하므로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전체의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관리 계획을 결정하는 지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설명 쉽게 한번 해봐 드릴게요. 용도 지역, 나라가 있으면 그 땅덩어리가 나라 혼자 다 관리하기에는 크다면 크잖아요. 그래서 도시마다 각자 개발할 땅들을 니들이 구분해라. 그 니들이 누구? 바로 지자체인 거죠. 그래서 아무데나 아파트 짓고 고층 건물 짓고 해서 무분별하게 개발하는 것이 아니게 그걸 억제하기 위해서 구분해서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지금부터 그 세분화된 종류 들어가서 확인해 보는데요.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나눠지는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을 보존하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농림지역은 농지, 산림지역, 농지 플러스 산림지역을 농림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관리지역이 참 재밌어요.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이 있어. 그러면 이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 가기엔 애매하게 관리해 놓은 거고,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하기에는 애매한 거,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속하기엔 애매한 것들을 어떻게 관리지역으로 묶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 그리고 도시지역 완충하는 걸 이렇게 관리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 이 도시지역. 오늘 한번 도시지역에 대해서 씹어먹기로 하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는데요. 그럼 주거지역에는 전용주거지역,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이 있어요. 이 도시지역은 이렇게 주거지역이 1종, 2종, 그리고 일반 주거지역은 1, 2, 3종, 그리고 준주거지역으로 나눠지는데요. 건폐율, 용적률 꼭 씹어 드셔야 돼요. 이 부분만큼 여러분들 꼭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꼭 외우셔야 땅의 가치를 아는 겁니다.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독주택만 형성화된 그런 주거지역이 전용이라는 거,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다가구 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여기서 다가구 주택은 우리가 말하는 소위 원룸주택, 원룸주택은 제외한 단독주택. 그런데 이 부분은 지역별 조례가 다를 수 있다는 사실 꼭 인지하시고요. 그리고 일종 근린생활시설 중 슈퍼마켓, 마을회관, 마을 공동작업소, 마을 공동 구판장 등 바닥 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물의 건축물은 가능하다. 간단히 말해서 일종 전용 주거지역, 거의 단독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2종 전용 주거지역 설명 들어가 볼게요.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한, 당연히 단독주택
단독주택은 가능한 거고 거기에 공동주택까지 가능한 거예요.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기숙사 말씀드렸고 단독주택 안엔 다가구, 공동주택은 다세대의 차이점 위에 영상 한번 보고 오시면 되고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안에 해당되는 용도에 쓰이는 바닥 면적의 합계가 몇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물의 건축물 가능한데 우리가 2종 근린생활시설 중에서는 종교집회장이 있을 수 있고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는 주차장, 2종 전용 주거지역에 가능하다. 요거 영상 보시면서 나머지 부분도 확인하시면 되고요. 1종 일반 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여기서 저층주택은 몇 층이야? 4층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4층 이하의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있으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는 몇 층 이상이에요? 5개층 이상이죠. 그러면 당연히 이 1종 일반 주거지역엔 아파트가 될까요? 안 되겠죠. 뭐가 아파트가 안 된다. 그리고 1종 근린생활시설, 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노유자 생활시설 설립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확인하시는데 지자체에 꼭 확인하셔야 되는 거고요. 2종 일반 주거지역은 중층. 중층인데 이건 어느 지역은 뭐 12층이 되는 경우도 있고 18층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몇 층이라고 딱 단정 짓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이건 지자체에 꼭 확인하세요.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 중고층 주택 이게 뭐냐? 층수 제한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사업을 할 때는 2종 일반 주거지역도 아파트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3종 일반 주거지역을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겠죠. 1종 2종 일반 주거지역 기준이에요. 3종이 있으면 당연히 가치는 3종이 좋을 수는 있어요. 이렇게만 보시면. 근데 그 지역에 따라 다르고 그 위치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이 평가나 이런 거는 누가 확인해야 돼? 내가 확인해야 되겠죠. 같은 땅에 같은 위치에 비슷한 조건의 땅과 집이 있더라도 이 1종, 2종, 3종 꼭 확인하셔야 돼요. 그 땅의 가치는 이런 걸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준주거지역, 주거지역에서 이 준주거지역만큼은 잘 확인하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상업적 성격이 가장 강하다고 했어. 예를 들어 건폐율도 다른 지역보다 더 높고 70%고 용적률도 다른 지역보다 더 높고 저는 이것만 봐도 좋은데 상업 기능도 있고 업무 기능도 있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그 땅에 만약에 건물을 져 용적률 안에서 층수 제한도 없단 말이에요. 요 부분 여러분들이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 일반적으로 주택은 3층 이상 못 져서 뭐 1, 2층을 꼭 뭐 근생을 넣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잖아요. 근데 준주거 용지는 그런 게 없어. 내가 그냥 5층 다 올상가로 지어도 되고 그리고 내가 4층까지 상가로 하고 1층만 주거지를 넣어도 돼요. 그래서 이런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을 보완한 거라서 상업지역 바로 밑이야. 상업지역은 80%잖아요. 건폐율이 80%에서 이제 90%까지 가는데 상업지역이 준한 거기 때문에 좋을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서 이 준주거 지역은 또 좋은 게 1조건. 1조건을 안 먹어서 우리가 무슨 남향으로 집 짓는다고 해서 다 좋은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3층 이상 돼버리면 거기서 내가 1조건 때문에 내 옆집에 해가 들어오는 거를 막으면 안 돼. 그래서 그러니까 1조건이라는 걸 보장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이 준주거 용지는 상업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상업 용지와 거의 가까운 데 있고 주거 목적보단 상업의 목적이 크다 보니까 주거 목적이 주가 아니어서 이 1조건하고는 또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은 1조건을 먹지 않는다. 요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그럼 상업지역과 별 다른 게 없잖아. 근데 업종이 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상업지역엔 뭐 단란주점도 되고 뭐 숙박시설도 되고 한다면 이 준주거 용지는 이런 단란주점, 숙박, 뭐 격리병원 뭐 이런 거 안 돼요. 뭐 상업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런 부분 꼭 확인하시고요. 이제 정리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전용 주거 지역은 주거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단독주택 중심인 거예요. 그런데 이 1종은 아파트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왜? 1종 전용 주거지역은 당연히 안 되겠고 일반 1종 주거지역까지도 왜 안 돼? 층수 제한 있죠? 1종 같은 경우엔 저층 4층 이하야. 아파트는 5개층이기 때문에 1종은 안 된다? 뭐가? 아파트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전용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미만이라는 게 붙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이 부분 확인하시고 진행 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엔 주거의 목적에 근린의 성격이 들어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근린 1종, 2종 확인하시는 거 제가 그거 나중에 한번 영상 드리는데, 제일 중요한 건 1종, 2종 음식점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의 차이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셔야 돼. 그 부분 나중에 한번 찍어 드릴게요. 1종은 저층 몇 층이야? 4층 이하 말씀드렸고, 2종은 중층 12층에서 18층 사이. 어디다 확인해? 지자체에 확인하시라고 그랬고, 3종 일반 주거지역 층수 제한 없습니다. 그리고 준주거지역은 주거 플러스 상업 플러스 업무, 그래서 주거지역뿐만 아닌 상업 업무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거지역 중에 가치가 어떻게? 제일 좋을 수밖에 없지요. 하지만 단란주점, 숙박 이런 거 안 돼요. 무조건 상업에 가깝다고 해서 상업이 다 가지고 있는 걸 가지면 얘도 상업지역 돼야지. 앞에 붙잖아, 준. 상업지역에 준한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 잘 확인하시고, 왜 전용 주거지역인지. 전용 주거지역은 주거 목적이다 생각하시면 되고, 일반 주거지역은 주거에 근린이 섞였다 생각하시면 되고, 준주거지역은 주거에 상업 업무가 섞었다,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1종 아파트 될까요? 안 됩니다.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아셔도 똑똑한 놀부가족 되실 수 있겠죠? 네, 오늘 영상도 잘 보셨어요?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가 어떤 땅이 좋고 어떤 토지를 초이스해야 되는지 내가 아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준주거 지역이 좋은지 이제 몰라요 하시면 아니 됩니다. 자, 오늘 영상도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알림. 우리 모두 뭐가 될까요? 부자 되자. 어떻게? 뿜! 뿜! 뿜뿜!